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인지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두 개의 공통점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냐?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건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먼저 아이들과 자기 전에 책을 읽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읽어주세요? 아이들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읽어주시나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침대나 이불이나 옹기종기 모여서 아이들 이렇게 양팔에 껴서 책을 같이 읽지 않으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책을 한 권 이렇게 두고 아이 옆에 읽고 계시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자기 전에 아이들과 밀착한 상태에서 책을 읽어주십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정서적 유대감이 강화가 돼요. 아이들과 스킨십을 하시기 때문에 평소에도 많이 스킨십을 하시겠지만 책을 읽어주면서 완전 밀착된 상태로 책을 읽어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은 너무너무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안아서 이렇게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는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상태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아이들은 책을 직접 읽는 게 아니라 귀로 듣기 때문에 또 부모님께서 재밌게 읽어주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큰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아이는 그 자체를 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는 몸으로 막 뛰어놀거나 재미있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우면 놀이에요. 굉장히 사소한 것도 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시는 행위 자체가 놀이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독서에 대해서 또는 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글을 읽게 되면, 문자 해독이 가능하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읽어주신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몰입 독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책들을 읽게 되고 결국은 평생 책을 좋아하는 평생 독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모님께서 책을 읽어주신 경우, 특히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신 경우는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언어 이해력뿐만이 아니라 쓰기 이해력, 읽기 이해력, 듣기 이해력이 모두 고루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결국 언어 지능이 많이 높아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 책 읽기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매일매일 책을 여러 번 읽어주시는 건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엄마랑 아빠가 당번을 정해서 읽어주신다든지 2번은 직접 읽어주시고 1번은 유튜브를 활용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오디오북을 활용을 하신다든가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부모님과 아이들 사이에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책에 대해서 즐거움 느낄 수 있게끔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아이들을 많이 만나왔는데요. 가끔 부모님이 궁금한 아이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어머님들께서 상담 오시면 제가 여쭤보게 돼요. 어머니, 땡땡이 어떻게 키우셨어요? 무슨 특별한 방법 있으셨어요? 하고 제가 묻기도 하는 그런 아이들의 어머님들이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아이들은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인지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두 개의 공통점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냐? 바로 언어 지능이 높다는 거예요. 언어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언어 지능은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쓰는 능력, 즉 언어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가 언어를 매일같이 쓰고 있어요. 언어 없이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어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언어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언어 지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어 지능이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의 특징, 즉 공부 잘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좋고 대인관계 능력이 좋아서 인기가 많은 아이들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선글라스 같은 거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안경 모양에 뭐 별 모양 안경도 있었고요. 하트 모양 안경도 있었고 셀로판지를 덧붙여서 선글라스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핑크색을 붙이면 세상이 핑크색처럼 보이고 파란색을 붙이면 세상이 파란색처럼 보이고 검정색을 붙이면 세상이 검정색처럼 보이는 그런 안경이었는데요. 언어 지능은 바로 그 안경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지능은요, 별 모양, 하트 모양, 세모 모양처럼 굉장히 다양해요. 그 모양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모양의 원천은 아이들이 가진 성격이나 기질, 문화, 가정 환경에 따라서 그 모양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얼만큼 잘 보이는지, 무슨 색깔의 세상으로 보이는지는 언어 지능에 어떻게 보면 그 발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요, 세상을 더 분명하게 보고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죠. 언어 지능이 높지 않은 아이는요, 셀로판지에 흐물흐물하게 얼룩이 묻은 채로 세상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요,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을 더하여 새로운 사고 과정으로 구성을 합니다. 하지만 언어 지능이 높지 않은 아이는요,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지조차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 지능은 우리 아이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또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요,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를 잘하는 법을 터득을 하더라고요.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인 자기주도 학습을 할 줄 아는 아이인 거죠.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요, 의사소통을 잘해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은 채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요. 사회 언어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거죠. 언어 지능은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인재로서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가 푹 빠지는 책이 한 권이라도 있으면 독서 습관이 생겨요. 그런데 푹 빠지는 습관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럴 경우는 루틴을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나이예요. 아이들 스스로 무언가를 하게 기대를 하시면 그 기대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습관을 정해주시는 게 좋고요. 시간대도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아침 20분 또는 학교 후 20분 또는 잠자기 전 2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책을 읽을 수 있게끔 격려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또 한 가지, 몰입 독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몰입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책을 확장해서 읽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가 한 권의 책을 읽었다. 그러면 주인공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세요. 주인공이 만약에 어린아이였는데 고아인 아이였다. 그러면 고아가 등장하는 다른 책들을 함께 찾아보셔서 같이 또 책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책을 쓴 작가가 쓴 다른 책들을 확장해서 빌려오셔서 같이 읽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꾸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공통점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이의 흥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부모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는요, 게임밖에 몰라요. 게임만 좋아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아이에 대해서 관찰이 조금 부족하신 경우예요. 아이들의 대부분은 게임을 좋아하지만 그때 흥미 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책이랑 연결을 시켜주세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공룡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공룡 박물관도 가시고 공룡과 관련된 책도 구해서 보시고 또 공룡과 관련된 영화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모든 부분을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읽기 확장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가 굉장히 재구성이 빠르게 돼요. 아이 머릿속에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아이에 대한 관심과 아이에 대한 집중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만들기 잊지 마세요.